남북한 동포 그리고 교포 여러분,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주요 동향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알아보는 조선정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날 사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년 5월 19일이 바로 이 사람, 바로 현철의 인민군 원수, 전 원수의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북한에 쿠데타가 없는 이유죠.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죽었지만, 자 볼까요? 올해 5월 1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현철의 묘에 가서 일주기, 이런 모습 못 보셨죠? 너무 얌전해 보이죠? 자기 부모도 아닌데, 김일성, 김정일도 아닌데 너무 얌전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죠? 죽은 지 1년 됐지만 이 사람의 기록 영화를 금년 5월 20일 날 방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건 현철이가 2022년 지난해 5월 19일 날 죽었는데 6월 12일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태양의 가장 가까이야. 태양은 뭐죠? 북한에서 바로 수령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장 가까이에서 최측근이라는 얘기죠. 현철애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다정하죠? 이 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다 팩트입니다. 추정이 아니고요. 태양의 가까이에서 나온 대사 다 사진들입니다. 자, 볼까요? 자, 현철애는 34년 태어났습니다. 34년에. 그리고 아버지는 빨치산이었는데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그래서 인민군 원수 차수, 그 다음에 시작은 1950년 한국전쟁 때 6.25 당시에 김일성 호위중대 호위병이었어요. 이 항일 빨치산 아버지가 현용택인데 6.25 때 참전해서 김일성 눈에 들어서 친위중대 배속이 됐고, 이게 뭐냐면 이 유자녀, 혁명 유자녀,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이 항일 빨치산 중 사망한 사람들, 이게 나중에 만경대 혁명학원이에요. 지금 여기는 혁명, 평양 혁명자 유가족 학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입니다. 여기 출신입니다. 자, 김일성이 이게 이제 6.25 때입니다. 무슨 이게 신숙주 세종도 아니고 김일성이 현철에게 추운 겨울날 최고사령부 김일성 방어하는, 지키는 지휘처 근무를 수행하는 그에게 몸소 자신의 외투를 씌워주시고 목도리까지 둘러주셨다. 김정일 때는요, 현철의 동무를 믿고 끝까지 혁명을 같이 하려고 한다. 김정은 때는요, 건강이 점점 악화된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원수님, 김정은의 가슴은 미어지듯 아프셨습니다. 이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아시겠죠? 그럼 왜 현철일까요? 왜 현철에?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김일성이 초기부터 그렇게 완벽한 권력을 장악한 건 아니었어요. 1968년 10월부터 69년 1월까지 소위 군부 강경파 김창봉 허봉학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진도 제가 처음으로 발굴을 했는데 국내 아마 그 인터넷에는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빨치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1호군, 빨치산 만주 1호군이 김일성 계열이면 1호군, 3호군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김창봉, 허봉학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북한군의 최고 실세 강경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김일성 동생 김영주가 2인자였거든요. 김일성, 김영주 2인자. 그런데 김창봉, 허봉학이 이 김영주와 권력투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권력투쟁으로 김영주를 밀어내고 김일성의 후계 구도, 자기들이 두 번째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랬는데 김영주에 의해서 제거됐다. 김일성에게 보고가 됐고, 우리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당군 분리를 죄치면서, 왜냐하면 이 김창봉, 허봉학이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군이 셌어요. 노동당보다. 지금 노동당의 하수인이죠. 그 두 번째, 당군 분리를 죄치면서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당의 용도를 거부하고, 누가요? 68년 그때 김창봉, 허봉학이 반당 군벌 관료지들과 추호의 타협도 몰랐던 현철의 동지,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현철이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느냐? 위대한 장군님 김정일이죠. 김정일께 그때 언제 68년, 69년
현철의 동무가 군벌 관료주의자들의 죄행에 대하여 예리하게 판단하고 자신께 정확하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뭐냐? 김정일에게 일렀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밀고 했단 얘기예요. 그 사실을 전면적으로 이해하여 수령님께 보고했다.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책동을 제때 제압 분쇄할 수 있었다고 감회 깊이 교시하였습니다. 누가? 바로 김정일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장 막강했던 68년이면 김정일이 몇 살이죠? 바로 20대 전후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김창봉, 허봉학과 같은 거대한 군부 세력을 김영주하고 싸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현철이가 밀고를 김정일에게 했고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보고해서 이 사람들이 69년 1월 달에 숙성당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김일성 천하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이때부터 후계 구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섭니다. 삼촌 김영주는 70년부터 건강이 악화돼서 완전히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는데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 현철이는 어떻게 돼요? 김정일이 후계가 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군부 인민군 강경파들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민군은 당의 군대, 김일성의 군대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당의 영군 체계가 확고히 선, 이제 당이 지배한다는 얘기죠.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걸서 옹이군 최강의 정치사상 강호도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혁혁한 공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인민군을 당의 군대, 김일성의 군대로 전락시킨 인물이 바로 현철이라는 얘기죠. 김정일에게는 권력장악의 핵심 공로자였고 태양에 가장 가까이서 얼마나 지금 다정해 보이죠? 최측근으로 올라선 거예요. 이건 김정은이 한 말인데 현철의 동지는 장군님을 모시기 위한 사업에서는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군님은 김정일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김정은으로 넘어가겠죠. 자, 요 사진 보세요. 맨 왼쪽에. 이게 김여정이에요. 흐릿하지만 현철의 김여정,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김정철은 없죠. 이때부터 현철에는 김정일로 권력이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사진은 김정은이 아주 어리죠. 가운데 현철이잖아요. 현철을 중심으로 좌우에 김정일, 김정은이 있어요. 놀랍죠? 자, 오른쪽 사진 보세요. 김정일, 오른쪽 현철의 김정은. 김정은이 왼쪽 밖에 있고 현철이가 가운데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김정은이 아주 어리죠. 왼쪽에 보면. 현철이가. 그 다음에 현철이가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이 혼자서 아버지 없이 혼자서 현지 지도하는 거예요. 현철이가 따라다니고 있죠.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사진이 김정은이 이제 명실공히 후계자로 등장하는 2009년이거든요. 2009년 초. 자, 내가 군대 사업 맡아보게 될 때 다들 축하한다고 그랬지만 그 많은 내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이젠 됐습니다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때 남다른 그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매번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를 믿어주는 그의 남다른 뜨거운 것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핵심 측근으로 올라섰어요.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 혁명은 오직 백두혈통으로만 이어져야 되며 충직한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밖에 없다는 절대불변 신념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올인한 거죠. 현철이가. 이 다음이 중요해요. 젊으신 지도자 종직계에 우리 군대 사업을 통째로 맡겨드리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미 현철이가 군권을 김정은에게 넘기는 작업을 주도한 거예요. 장군님께 올리는, 김정일께 올리는 모든 보고 문건을 김정은 동지께 먼저 보고 올려 결론을 받는 사업체계부터 세워놓았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미 김정은이 군권을 다 장악하고 먼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도한 게 누구예요? 현철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인민군 차수, 대장위거든요. 가운데 있는 게 원수입니다. 원수칭을 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 상 받죠? 모든 상을 다 줍니다. 자, 현철이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의 건강 때문에 늘 마음 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 서류 보이시죠? 이 문건이에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2017년 10월 14일 믿음 말씀 관철을 위한 인민무력성 현철의 총고문의 건강관리계. 이게 문건으로 나와요. 오른쪽에 약도 보내줬어요. 이게 현철이가 보낸 편지입니다. 아플 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부탁합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부디 건강하고 안녕하시기를
이전사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니다. 현철의 동지하고 답장 보낸 거예요. 이정은이도 현철의 동지를 하루 한순간 잊은 적 없습니다. 자, 현철이가 이제 임종 전이에요. 임종하는 순간이에요. 왼쪽 사진. 임종하고 나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가족은 없고 김정은이 쳐다보고 있어요. 가족은 나중에 들어와요. 이건 사망하고 나서 김정은이 병실 베란다에서 망연자실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김정은이 현철이 죽고 나서 현철의 사진 보고 우는 장면이에요. 너무 약한 남자죠? 이건 장례식 때. 왼쪽 사진 2장 보세요. 울고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은 본인이 직접 관을 매요. 그리고 현철이 매장됐는데 지금 비석을 붙잡고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자, 결국 김정은 오늘 결론입니다. 김정은 현철에는 인민군을 김일성 군대와 노동당 군대화로 만든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은요, 전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사상이 중요해요. 군인은 전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인민군은 겉으로 보기엔 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기도부, 인민군 총정치국 2중 3중 감시체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정권과 당에 대항하는 독재 세력화, 군사행동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요. 쿠데타를 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당의 군대, 너무나 약한 김정은의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개인의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주도했던 게 바로 현철이고, 현철이는 김정은에게 너무나 고마운 인물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에 걸쳐서 인민군을 노동당의 군대와 김일성 일가의 개인 군대화로 전투력이 아닌 충성으로만 오로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군대라고 만든 장본인이 바로 현철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랬거든요. 루마니아가 야전군이 철저하게 억압되고 정치 군인에게 눌려 있다가 한 촉발 요인이 발생하니까 바로 순식간에 정치 군인들을 확 쓸어버린 겁니다. 정치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 잘하겠어요? 총은 야전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전군의 반발, 루마니아 살해 가능성은 상존한다. 인민군 내부에 불만이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촉발 요인, 어느 자극 요인이 생기면 야전군이 동요할 경우에 정치 군인의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철의 원수 사망했죠. 앞에만 서면 김정은이 왜 작아지는지, 그리고 북한군이 왜 쿠데타를 일으키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동강TV 마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